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에 벌써 한 네 번째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백병원 재활학과 이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박대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재활학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스포츠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러닝 비하인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활쌤을 줄여서, 네, 잘쌤이라고 해가지고, 러닝과 관련된 뭐 부상, 그리고 또 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 생리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운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러닝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좀씩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0세 달리기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달리기 붐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달리는 분들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달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뭐 어디 급한 일이 있나? 아니면은 혹시 화장실이 급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느낌의 눈빛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공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운동하나 보다. 러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뭐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젊은 분들이 달리기 하시는 거 물론 좋고, 이제 점점 더 건강해지고, 뭐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운동을 좀 접근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재활학과 의사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걷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손쉽게 접근하기 좋고, 또 걷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신 나이가 좀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유독 이제 걷기 위주의 그런 생활 패턴 혹은 운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걷기로는 조금 운동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력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들, 그리고 조금 더 심폐 기능들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들이 조금씩은 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걷기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달릴 수 있는지 그런 달리기 자세도 제가 직접 조금씩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윤희님, 그리고 이응이응님, 르라보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하시고, 중간에 아마 제가 달리기 이렇게 자세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아마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거,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거. 나이가 들고 특히나 무릎이 내가 안 좋은데 달리기를 해도 되냐? 달리기 하면 무릎이 안 좋다던데. 연골이 닳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힘든 마라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고통을 이겨내고 한계를 극복하고 네, 그런 어떤 달리기, 마라톤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러닝 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달리기는요, 이제 운동,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의 달리기입니다. 네, 이응님이 이제 서울백병원이랑 다른 곳이구나 해주셨는데, 네, 서울백병원이랑 인천백병원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런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그런 기록 경쟁과 지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으로 하고 계신 러닝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좋은 기록으로 막 빠르게 뛰기 위한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달리기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그런 달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달리기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내가 나이가 60인데 혹은 뭐 나이가 많은데 혹은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리기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라보님께서 저는 뛰고 싶은데 뛰려고 하면 숨이 턱턱대서 1분 만에 멈추게 되어요. 나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빠르게 뛰려고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뛰면서 1분이 아니라 30초도 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일단은 천천히 시작한다, 천천히 뛴다, 요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목적이 빠르게 가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르게 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달리기 자세 말씀드릴 때 정말 가볍게 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특히 오늘은 주제가 뭐 20, 30대가 빠르게 달리는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부분 르라보님께서 특히 이따가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달리기 끝난 후에 사람의 몸은 전신 근육이 이완되게 되나요? 뭐 이완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힘들게 운동하고 나서 이제 뭔가 몸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꼭 그게 달리기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도 아마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달리기 끝난 후에 몸이 이완될 정도면 굉장히 좀 힘든 달리기를 아마 했을 경우일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지금 러닝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러닝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볍게 조깅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어떤 달리기 후에 오늘 하루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뭐 이완이 된다 할지 근육이 뭉친다 할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런 달리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몸이 간지러운 기분이 드는데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하면 몸에 열이 올라오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달리기를 하면 왜 몸이 간지러울까 이런 내용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달리기를 하면 몸에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간지러워요. 근데 이게 뭐 병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달리기를 좀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없어집니다. 네. 혹은 이제 달리기 전에 조금 워밍업 해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래밤님께서 아침, 저녁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열흘 정도 되셨는데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풀어주면 되나요? 발바닥 지압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셨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달리신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아침, 저녁 둘 중에 하루 정도 달려주시고요. 한 번만 달려주시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쉬거나 아주 뭐 가볍게 편안하게 달리셨다면 괜찮지만 보통은 하루 정도 쉬면서 이렇게 휴식을 잘 취해 주시면서 달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이미 아픈 것도 조금 무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편안하게, 더 적게 혹은 더
느리게 그렇게 달리기 해주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해주시면서 하면 아프지 않게 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풀어주는 거, 네, 뭐 지압도 좋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사지건도 좋고, 뭐 조격도 좋고, 폼롤러도 좋고, 다 이제 자기한테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나한테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각자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있으면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풀어줄 정도로 아프지 않는 정도로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수님이 종아리 마사지기가 유행인데 마사지기 눌러주고 뭐 EMS 해주고 그런 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시원하고 종아리 알 빠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 효과도 있고, 물론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통해서 뭐가 막 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요. 충분히 뭐 특히 운동 후에 아니면 오래 서 있었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거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화식 기자님께서 목 신경 협착증 때문에 달릴 때마다 어깨 통증이 심한데 계속 달려도 되려나요? 일단은 통증이 심하고 뭐 협착증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한다면은 물론 운동을 심하게 해주시는 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 달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나서 운동을 좀 시작해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달리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깨 아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달리기 할 때 몸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많이 달려도 어깨 이런 데들이 굉장히 결립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심하시면요, 걷기, 처음에는 걷기부터 해서 조금씩 걷기를 빠르게 걷기, 조금씩 그렇게 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0세 달리기 시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62세 남자분이신데요. 이제 무릎 통증이 있어가지고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에 등산을 사실 좋아하셨었는데 무릎 이제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등산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특히 이제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 보니까 뒤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등산이 좀 힘들어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살아가야 할 날도 많고 아직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릎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조금 해야 될까 해서 러닝으로 조금씩 러닝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작하신 지 지금 2년 정도 되셨는데 너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너무 즐겁다. 그리고 지금은 뭐 등산도 잘 하실 수 있고 달리기도 잘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무리해서 달리기를 조금 이제 기록을 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릎 안쪽에서 조금 부상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좀 쉬면서 이렇게 해서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또 달리기를 하시게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세든 뭐 65세든 뭐 70세든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달리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다들 달리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는 법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토픽을 잡아봤어요. 사실 별거는 아니고 달리기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하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 앞에 7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그 자세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 달리기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무릎이 좀 약한데 이거 뛰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오늘 제가 좀 이따가 한 30분, 35분 정도의 달리기 자세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거 보시고 아마 걷기, 그리고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달리기,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작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는 법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요, 이제 내가 달리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나이가 좀씩 먹고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아픈 부분들도 생기고 운동의 필요성을 사실 느끼게 된단 말이죠. 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혈압약이 더 늘지 않게
혈압을 좀 잘 조절되게 했으면 좋겠다.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이 좀 더 잘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더라. 그리고 뭐 살이 계속 찌다 보니까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 시작은 걷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걷기만 하기에는 사실 강도가 너무 약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유산소 운동, 이 심폐기능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공원에도 뛰다가 보면은 이제 걷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걷기로 운동처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마치 그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산책하는 그런 느낌의 사실 걷기가 많고, 그것은 어떤 유산소 운동의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로 달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일단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할지, 혹은 진짜 남들보다 더 내가 잘 달리고 막 빨리 달리는 그런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대회에 나가서 내가 내 나이대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달려서 뭔가 기록을 세우고 싶다. 랄지,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러닝을 해나갈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뭔가 뱃살도 좀 빼고 뭐 혈압이나 당 관리도 하고 조금 건강해지기 위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좀 건강한 무릎을 갖기 위한 그런 내가 달리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무리하거나 빠르게 달리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시는 방법은요, 처음에 내가 뭐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요때 내가 달리기를 조금 해봐야겠다. 뭐 10분이라도 좀 달리기를 해봐야겠다. 30분을 해봐야겠다. 혹은 뭐 1km를 한번 달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꾸준히 지켜가 주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뭐 달리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요, 뭐 SNS도 그렇고, 혹은 어플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30분을 달릴 수 있게 첫날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뭐 30일 동안 꾸준히 내가 달리기를 해서 점점 이렇게 러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달리기는요, 이제 예전 내 몸 상태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도 달리기를 좀 했었는데, 달리기를 좀 잘 달렸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했을 때 내가 몇 초가 나왔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리기를 혹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달리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그냥 달리기는 뭐 원래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예 완전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운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걷기 정도만 이렇게 했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천히 시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시면 사실 제일 좋고요. 오히려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니까 달리기도 하면 바로바로 잘할 수 있어. 그런 경우가 오히려 조금 처음에 너무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까 뭐 부상이 오거나 조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러닝은 아무래도 다른 운동들을 하셨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조금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계속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거거든요. 천천히 쌓아가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내가 1분 정도 뛰고 5분 걷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1분 정도 뛰는 건 내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이거 충분히 5분도 뛸 수 있겠다 해서
너무 속도를 빠르게 올려가시면요, 너무 빠르게 지치고 또 혹은 어디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이라는 게 초기에 너무 빠르게 확 올리면요, 어딘가가 아파가지고, 아, 야, 러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아니면 러닝은 확실히 어디에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편안하게, 정말 무리 없이 해나가시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달리기 하는 게 딱 맞겠다. 그리고 천천히 올려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째까지는 그냥 그런 습관을 들인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일매일 내가 달려야지, 중간에 안 걷고 뛰어야지, 이런 어떤 약간 필요 없는 욕심,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닝을 시작하시고, 뭐 뒤에도 얘기하지만 숨이 차다는 느낌이 들면은 걸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내가 숨이 차다. 그러면 걸으시면 돼요. 너무 빠른 겁니다. 특히나 사실 20, 30대는 그냥 뛰어도 되는데요.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실수록 내가 숨이 차다 하면 네, 걸으시고요. 혹은 쉬어서 서서 좀 쉬어주시고 다시 뛰어서 숨이 안 차야 됩니다. 숨이 안 차게 뛰셔야 돼요. 아주 살짝만. 그래서 처음에, 특히나 이제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분도 계셨지만, 이게 달리기를 처음 하면 숨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달리기가 예전 달리기를 한 겁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한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아주 가볍게 천천히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러닝 하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게. 오늘 내가 러닝을 30분을 해봤더니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러면은 러닝이 과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하고 하루 종일 지쳐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그 하루가 건강한 삶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것들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화식 기자님께서,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김현희님께서 5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찍어보니까 연골이 좁아져서 연골 주사도 3번 맞고 했는데 무리한 걷기 운동이 안 좋은지, 또 발목도 약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특별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지 않으신, 일반적으로 살아오신 아마 분이시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연골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관절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점점점 나이 들면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 게 중요하잖아요. 관절염이 있어도 안 아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없다는데 아프면 그것도 고민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 생깁니다. 어느 순간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땅 하면서 이제 딱 무릎이 아픈 순간들이 생기고, 그때 사진 찍어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고 연골이 약해져 있고 혹은 연골이 닳아 있고 또 관절염도 있고,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기도 하고 혹은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무릎이 아프시다면 일단 아픈 상태에서는 당연히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사 맞고 아마 약 드시고 하시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근력 운동들은 조금씩 챙겨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들, 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신달지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보통 이제 스쿼트 얘기 많이 하지만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벽 스쿼트라고 하죠. 벽에 이제 기대 가지고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허벅지 근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들을 초기에는 해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 운동이나 혹은 계단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목도요 강해집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발목도 강해지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걷기 운동, 무릎이 아파질 정도로 오래 걷기,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걷기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무릎이 안 아프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달리기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무릎이 안 아파지고 좀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절염 남성분처럼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윤희님께서 걷다 뛰다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걷다 뛰다만 해도 될까요? 걷다 뛰다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걷다 뛰다는 하는데 그 이제 지속적으로 뛰지 못한다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걷다 뛰다를 이제 시작할 때는 뛰기를 보통 뭐 1분 정도 뛰고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걷고 또 1분 뛰고 5분 걷고 해서 이제 총 30분 정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분을 이제 뛸 수 있게 되면은 조금씩 늘릴 수 있거든요. 2분 뛰고 5분 걷고 그다음에 2분 뛰고.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조금 빠르게 뛰는 겁니다. 더 천천히 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뛴다는 동작 자체가요. 걷기랑은 좀 기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느려도요. 제자리 뛰기 해보시면 알아요. 제자리 뛰기만 해도요. 정말 숨차거든요. 그래서 걷다 뛰다만 해도 물론 좋지만요. 그 뛰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시면 이 뛰는 속도도 늘어날 수 있어요. 뛰는 거리,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네, 천천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조금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달리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뭐 일주일 만에 혹은 2주일 만에 내가 달리기가 뭐 착 더 늘고 잘 달려지고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6개월 혹은 1년 정도 긴 기간을 두고 일주일에 3번도 좋고 일주일에 4번도 좋고 달리기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같은 공원을 매일매일 돌다 보면 아무리 그 공원 이쁘고 좋아도요. 사실 좀 지루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공원, 항상 같은 쪽을 걷거나 뛰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우리가 뭐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걷는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의 러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도 반대로도 돌았다가 또 오늘은 또 이쪽 동네를 한번 좀 걸어볼까 혹은 이쪽 동네를 조금 뛰어볼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뭐 속도도 오늘은 더 천천히 한번 뛰어볼까? 오늘은 짧게 할 거니까 조금 빨리 뛰어볼까?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초기보다는 이제 좀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은 20분, 어떤 날은 또 40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공원도 너무 잘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공원 인프라가 진짜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공원들이 다 있습니다. 공원들이 또 잘 돼 있기도 잘 돼 있고 또 공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랙들도 많거든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규 진짜 막 400m 무슨 육상 트랙이 아니더라도요. 공원 안에든 뭐든 이렇게 이런 트랙의 형태를 갖춘 이렇게 달리기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있으시면 특히 이제 우리 러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달리기도 한번 해보시고 살짝씩 뛰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5번째일 건데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이제 직장인들 30, 40대, 40, 50대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뭐 아침에 새벽 달리기를 한달지 저녁 달리기를 한달지 그렇지만은 특히 60세 이상 러너분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해주고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계획을 잡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생활계획표를 그려놨는데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뭐 혹은 뭐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월수금 이렇게 해서 루틴을 좀 정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뛰시는 분들은 원래 산책 같은 거 하시는 시간이 있죠. 걷는 시간. 그 30분 동안 내가 걷는다라고 하면 그 30분 중간에 한 1분 정도 혹은 1분씩 여러 번 이렇게 살짝씩 달리기 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나중에 러닝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워밍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걷기 15분 정도 항상 해주시고 나서 러닝을 조금씩 시작해준다.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저는 이제 대부분 혼자 달립니다. 저는 혼자 달리고 혼자 달리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남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함께 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크루라고 해가지고 러닝 크루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달리기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마라톤 클럽이라고 해서. 근데 꼭 그런 거에 무슨 속하지 않더라도요. 친구 혹은 배우자 아니면 뭐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함께 걷거나 달리기 살짝씩 같이 해주시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운동 효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원에서도 보면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달리시는 분들 제가 보거든요. 물론 뭐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볍게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뛰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 아마도 사이가 그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나쁘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러닝은 다 편안한 러닝이에요. 달리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러닝들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윤희님께서 남편에게 스키랑 골프를 배우다가 이혼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스키랑 골프 같은 거는 좀 그 어떤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달리면서 내가 스스로 체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뛰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팔을 더 올려야지, 뭐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배울 것도 없고 그냥 함께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달리기 후에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달리기는 뭐 달리기 자체가 건강한 것도 있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내 삶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나는 뻗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의 달리기라면 그런 달리기는 너무 과한 겁니다. 훨씬 더 편안한 달리기를 해주셔야 되고 훨씬 더 짧은 달리기를 해주셔서 달리기 운동하고 나서 그 외의 생활에서 훨씬 더 활력이 넘쳐야 되거든요. 훨씬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통해서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태미너가 좋아져서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부지런해지고 이런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물론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간 한 1, 2주 정도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강도의 조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달리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달리기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2시간, 3시간 달리기를 뭐 나중에 돼서 뭐 할 수야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리기 시간 자체는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넘치는 에너지로 또 다른 것들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바른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올바른 그 자세는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자세는 특별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만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는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왜냐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팔은 90도여야 되고 어깨는 어때야 되고 시선은 어때야 되고 골반이 어때야 되고 뭐 무릎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를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너무 고민하면 사실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정말 가볍게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제가 자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달리는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어디가 조금 불편해서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달리기를 조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요 가벼운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걷기를 한다고 해서 뭐 무릎이나 어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잘 않잖아요. 그렇지만 걷기도요, 무리해서 걸으면 막 10시간씩 걷게 되면 조금 극단적으로 10시간씩 많이 걷게 되면 허리든 발바닥이든 발목이든 정말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하면 아플 수 있죠. 달리기도요, 무리하면 당연히 어딘가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무릎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말 가벼운 달리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달리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롱나무님께서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계신다고. 네, 맞죠. 네. 달리기는 이제 습관을 좀 들이시게 되면요, 그게 뭐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하지 않고 습관을 좀 들이시게 되면 달리기가 정말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라는 게 참 인간의 어떤 되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마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처럼 달리기라는 거, 그 몸의 움직임 자체가 뇌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러닝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러닝, 제가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러닝을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걷기든 혹은 달리기든 마찬가지인데요. 자세를 올바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도, 걷기를 내가 계속 했는데도 뭐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보면 코어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무릎도 무릎 근력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무릎이 힘이 없어서 풀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은 무릎에 힘이 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백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죠. 관절에 겁니다. 이렇게 걸고 가게 되는 경우들. 마찬가지로 코어도요, 이 코어에 힘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배를 내밀고 이렇게 걸어놓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운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코어를 잡아서 배를 집어넣고 이렇게 서는 자세를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를 좀 잡아주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걷기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를 좀 잡고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자리 걷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 걷기를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달리기를 하겠다, 러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살짝만 바운스를 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 바운스를 주냐면 이 발목, 무릎, 이 고관절, 이 관절들을 약간 굽혔다가 펴주는 그런 바운스를 좀 주는 것이 이제 결국 걷기에서 달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조금만 굽혔다가 펴주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리 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초보 러너이신 분들, 초보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관절을 사실 많이 쓰지 못해서 발목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종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과하지 않고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뭐 60세가 아니라 70세도 혹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자리 뛰기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이 상태에서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밖에 나가셔서 충분히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걷기를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이렇게 발을 딛게 되죠. 그렇죠? 발을 디뎌서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아서 걷게 되는데요. 이제 러닝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요 한 보라고 하죠. 한 걸음. 요거에 반 정도만 발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제자리 뛰기, 요 바운스를 살짝 주는 요 제자리 뛰기에서 반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보씩만 앞으로 가시는 요런 동작으로 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걷기 하는 속도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옆에서 걸으시는 분들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엄연히 이제 달리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빨리 가거나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만 해주셔도요. 아마 한번 뭐 집에서든 아니면은 오늘 산책하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요. 이렇게만 하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훨씬 이제 심장이 콩닥거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좀 숨도 많이 차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운동을 얼만큼 해오셨는지 이런 거에 좀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의 목적 자체가 심장을 조금 뛰는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렇게 가벼운 바운스를 통해서 발을 많이 디디지 말고요. 아주 앞쪽만 이렇게 디뎌서 앞으로 나아가주는 그런 동작으로 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동작이 이제 조금 몸이 조금 약하거나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한 1분 정도 달리기 해주시고 또 한 5분 정도 걷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해봤더니 요거는 굉장히 쉽다. 한 3분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숨이 너무 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를 처음에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어를 잡고 몸이 너무 흔들리거나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자세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 뛰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반보씩만 이렇게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절들을 이용해서 바운스를 조금씩 주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각보다 숨이 찰 거거든요. 심장 박동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숨이 찬 상태. 이렇게 뛰면서 약간 요런 정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아까 밥 먹을 때 좀 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숨이 좀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좋고 그거보다 더 힘들다. 이 정도가 되면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시거나 걸으시거나 해서 조금 다운 시켜놓고 또 괜찮아지면 또 살짝 그런 느낌으로 달리기를 시작해 주시면 정말 누구든지 무리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영숙님께서 걷기를 할 때 골반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골반 주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코어에 있어서 조금 근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할 때도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요. 해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은 이제 코어 운동들이에요. 코어랑 엉덩이 근육 운동들인데 초기에 이제 해주면 좋은 운동 중에 하나는 브릿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브릿지 운동이라고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제 서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들. 이런 것들을 뭐 하루에 10개도 좋고요. 15개도 좋고요. 뭐 이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은 그런 느낌들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골반이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 계속 들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통증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 무릎이 안 좋은 편이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통증이 없다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골이 조금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통증이 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릎 주변에 무릎은 관절이 떠 있어요. 실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 관절을 주변에서 잡아주는 게 힘줄이랑 인대들이 옆에서 꽉 잡아주거든요. 실제로 뼈는 2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조직들이 강하게 붙잡아 줘야 무릎 관절이 꽝 잡혀져 있는 거고 이 주변 조직이 약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무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니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해서 걷기든 이렇게 혹은 또 달리기 그리고 무릎 주변에 이제 허벅지나 이런 쪽 근력 운동도 좀 조금씩 챙겨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소니님께서 걷거나 뛸 때 모두 뒤꿈치로 먼저 대는 것이 맞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디 부분이 닿아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걸을 때는 누구나 아마 뒤꿈치가 먼저 닿을 거고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뛸 때는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살짝 반보만 앞으로 나가는 형태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 보시면요. 아마 뒤꿈치가 잘 안 닿을 겁니다. 특히 제자리로 이렇게 걷거나 뛰기 연습해 보시면요. 앞꿈치가 계속 닿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 뭐 일부러 뒤꿈치를 닿게 하려고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꺾거나 들어올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어디가 닿든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에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롱남님께서 달릴 때 숨 차서 말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가 좋겠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리기의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오늘의 주제인 60세 이상에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숨 차서 말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산소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뱃살도 빠지고 체지방도 좀 빠지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운동이라고 한다면요. 약간 숨차지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뭐 그 사이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다 괜찮기는 하지만요. 말하기 힘들 정도면 멈추거나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숨차지만 그래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사실 우리 보통 통하면서 걸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산책하듯이 많이 걷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숨이 좀 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님께서 무릎이 안 좋은데 걷기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걷기는 너무 활동량이 없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걷기라도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디 수술을 했거나 굉장히 활동량이 떨어진 혹은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초반에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걷기를 시작해서 몸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계속 걷기만 하시면 사실 발전이 없죠.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걷기 정도밖에는 못하지만 이제 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는 더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덧셈을 배우고 내가 이제 곱셈은 어려우니까 덧셈부터 해야 되겠죠 하고 그럼 덧셈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했는데 계속 덧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늘지 않겠죠. 더 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뭔가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걷기부터 시작해 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뭐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들, 코어 운동들 같이 챙겨 주시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러닝을 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주시면은 무릎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좋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조금씩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러닝을 이제 저도 그렇고요. 러닝을 하시는 많은 분들 제 채널에서도 지금 구독자가 한 2만 분 정도 계신데 아마 대부분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의 꿈이 뭐냐면요.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거가 꿈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꿈이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건강하게 뭐 달릴 수 있으면 좋고, 혹은 걷기도 좋고, 내가 얼마든지 거동을 충분히 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써놨지만 60세 나이에 A란 분과 B란 분이 계신데, 다른 운동들을 꾸준히 해오신 A 분과 혹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러닝을 조금 해볼까 하는 이 B 분이 계실 때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거든요. A 분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운동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러닝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분히 많으신 분이고, B 분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좀 적죠. 조금씩 살짝만 해봐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A의 분 같은 경우는 부상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부상을 오히려 겪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비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정말 살짝씩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부상 없이 즐겁게 오히려 더 오랫동안 달리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건강을 위한 달리기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정말 편안하게 천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러닝을 한 번씩 조금씩 걷기 많이들 하시니까 그때 조금씩 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그리고 에너지 넘치고 또 활기차고 그런 삶을 또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몇 가지 들어온 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님, 아까 한나님 그거는 했었고, 윤희님이 51세 여성 뛸 때 적당한 심장박동수.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 심박수 해서 몇 퍼센트, 뭐 중간 강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사실 그렇게 막 자세하게 사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약간 숨찬 정도, 숨차지만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보통 이제 적당한 심박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건강한 심박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120, 뭐 이 정도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 김 YH님께서 걷기만 하고 있어서 뛰는 게 좀 부담되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가 효율이 좋나요? 효율을 따지면요, 다 뛰는 게 좋습니다. 효율만 따진다면 100% 뛰는 게 좋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뱃살도 빼고 지방을 태우고 하려면요, 1시간씩 계속 뛰는 게 물론 효율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건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달리기를 아주 가볍게 1분, 그 다음에 걷기, 또 1분 괜찮아지면 또 숨이 다 골라지면 또 1분, 그 다음에 또 걷기, 그렇게 해서 달리기의 속도도 조절해 보시고 달리기 시간도 조금 1분 혹은 좀 더 길게 해볼 수 있겠다, 3분, 그렇게 해서 내가 비율을 좀 조절해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달리기 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비율로 가시면 됩니다. 비율의 효율은 걷기보다는 뛸수록 더 효율은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스트롱미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달리기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달리기 해봤더니 어디가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으시면요, 러닝 비하인드 채널 오셔가지고 영상 찾아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이런 달리기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영상들은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서머님, 40대 여성분이신데 체력, 코어, 근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달리기만 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근육의 어떤 약간의 벌키한 근육이나 충분한 근력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물론 전신 운동이기는 하지만 뭐 팔이나 이런 데까지 막 사실 운동이 크게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체력과 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요, 일단 시작하시면 조금씩 재미가 붙으면 다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보강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달리기를 더 잘하고 싶어서 조금씩 더 이런 성취를 위해서 점점 더 하게 되다 보면 정말 다른 운동들도 하면서 진짜로 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기든 뭐 물론 이제 저는 달리기 전도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운동이든 일단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비욘디에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오늘 달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달리기 얘기만 하면 이렇게 좀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좀 떠드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다들 너무 이 달리기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 무리되지 않게 편안한 달리기 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